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온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MC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 지금 저도 알고 있는 질환인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선생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입니다. 네, 박경준 선생님. 이렇게 예. 무지외반증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무지는 엄지 발가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반이라는 거는 이제 바깥쪽으로 휜다 표현하는 건데, 우리 몸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이 중심선이 가운데 있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 외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 휘는 병입니다. 아, 이 무지외반증이라 하면 발가락이 휘는 병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네. 알고 있는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죠? 질문이 어려운데요. 아. 통증이 있을 때는 꼭 치료가 필요하지만 통증이 없다면은 치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각도가 좀 다양하긴 한데 또 이제 나중에 질문이 나오긴 할 건데, 각도가 심하고 변형이 있으면서 좀 통증이 심하고 하면은 좀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병이긴 한데 네. 무증상도 꽤 많아요. 아, 저도 약간 무증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오래 걸으면 통증이 조금 생기긴 하거든요. 예. 이렇게 무지외반증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일까요?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우리 정형외과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무지외반증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관절염이나 아니면 통풍도 엄지발가락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발가락 변형을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무지외반증이죠. 혹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저렇게 이제 엄지발가락이, 저기는 이제 왼쪽 발인데 네.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제 틀어져 있는 거죠. 네.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쵸. 뭐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오버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발가락이 휘는 게 무지외반증입니다. 아, 저도 지금 알고 있긴 한데 혹시 저도 네. 지금 발을 살짝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예. 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살짝. 죄송합니다. 예. 예. 이 정도는 네. 왜요? 무지외반증이지. 경도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예. 이쪽 발이 더 심해요. 그래서 이쪽 발이 더 심한가요? 네, 오른쪽이 더 심하시네요, 여기. 아, 이 정도는 제가 근데 오래 서 있거나 좀 그 이렇게 앞이 모인 걸 신으면은 쥐가 오더라고요. 오래 신고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 이것도 다 무지외반증에 의한 또 진통일 수도 있을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평발도 좀 같이 있거든요. 평발이 있으면 오래 걷거나 불편하면 아킬레스건이 좀 당겨져요. 그래서 종아리 근육까지 좀 아플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문제가 되는데 네. 다른 쪽 발가락도 휘는 경우가 있을까요? 드물지만 새끼발가락이 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소건망류라고 합니다. 아, 혹시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은 정상으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혹시 그렇다면 이 무지외반증의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선천적 요인이 있고요. 말 그대로 유전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소영 씨가 무지외반증이 좀 있긴 있는데 보니까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에서는 부모님 중에, 어머니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무지외반증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 언제부터 발가락이 이렇게 좀 변형이 됐습니까? 하면은 거의 한 반수에서 10대 때 생겨요, 그게. 그래서 유전적 요인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좀 관절이 유연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변형이 좀 되게 쉽거든요. 어느 관절이든.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기 좀 더 쉽습니다. 또 이제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신발을 너무 작은 걸 신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외상에 의해서도 무지외반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신발의 선택 기준도 조금 중요시하긴 해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 어떤 신발을 신는 게 좋을까요? 볼이 커야 됩니다. 발볼이 크고. 예. 그 발볼이 작으면은 그 신발이 이게 아무래도 발을 조이니까 엄지발가락과 새끼발가락이 안으로 모이는 형태가 되죠. 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작은 신발을 신으면 무지외반증이 이제 후천적으로도 발생이 가능하고, 여자분들이 문제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하이힐 같은 거 보면은 이 볼도 굉장히 작으면서 여기 있죠. 예, 이게 지금 발가락들 다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뒤가 높으니까 하중이 또 그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변형을 더 가중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하이힐은 발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쵸. 신발이죠. 예. 하지만 미에는 또 아름다운 예. 포기할 수 없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나요? 예. 다 가능한데요. 여자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제 어떤 선천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이 좀 더 유연하잖아요. 관절의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변형에 좀 더 취약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후천적인 걸로는 하이힐이죠. 신발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볼이 좁고 높은 신발이 많기 때문에 변형되기가 더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증상 이외에 또 다른 증상이 있을까요? 변형이 좀 있으면서 안 아픈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괜찮긴 한데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게 되면은 이 발 크기를 보면 엄지발가락이 제일 크잖아요. 그쵸. 다른 발가락보다 한 2배 큰데 엄지발가락이 예를 들어서 이 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휜다면 그 체중이 갔을 때 그 하중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으로 좀 더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이 좀 더 눌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바닥을 보면은 두 번째랑 세 번째 발바닥 그 밑에 굳은 살이 생겨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야! 지금 방송에서 너무 이렇게 좀 발을 보여드리는데 예. 진짜 이 부분에만 계속 굳은 살이 반복적으로 생겼다가 네. 제가 떼어냈다가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이제 뭐 증상이 있는 무지외반증의 어떤 소견이긴 합니다. 예. 저 어떡해, 선생님, 저 어떡해요. 변형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변형이 심해진다면은 이 돌출된 부분이 생기거든요. 발 안쪽으로 그 부분이 이제 신발에 계속 닿거나 마찰이 생기면은 피부가 좀 부어오르고 그 부위 그 피부 밑에 점액낭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점액낭염이라는 병도 생길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올 수도 있긴 합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혹시 직접 제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각도를 이제 재보는 방법이 있고 이제 누가 봐도 변형이 심한 분들은 당연히 뭐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이고요. 네. 애매한 거, 정상과 어떤 그 질환 진단되는 거에 그 중간 단계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도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15도라고 표현하는데 무지 외반각이라고 그래요. 아, 15도가 무지 외방각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무지 외반각이라는 게 네. 이제 15도 이내가 정상인데 네. 정확하게 재는 거는 엑스레이를 촬영해야만 알 수 있고 또 체중을 부한 상태에서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만 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게 조금 15도를 넘어가면 진단으로 무지 외반증이다라는 게 나오는 건가요? 무지 외반각을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왼쪽에 있는 사진 보면 이제 아래에 가운데 있는 뼈를 중족골이라고 하고요. 네. 그 위에 있는 뼈를 근위지골이라고 하는데 그 두 뼈가 이루는 각도가 무지 외반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정상이라 본 사진은 딱 봐도 15도 이내 같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으로 보고 그 옆에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도에 무지 외반증이 있는 거죠. 이제 각도를 우리가 이제 20도 이상을 조금 있는 걸로 보고 20에서 40도, 그다음에 40도 넘어가면은 좀 심하다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하고요. 그렇다면 이 무지 외반증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무지 외반증이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냐에 따라서 좀 통증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체중이 얼마나 나가냐, 그다음에 많이 걷는 일을 하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냥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게 있다고 다 병은 아니고 키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이런 네. 것처럼 얼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럼요. 네. 그냥 어떤 신체적인 약간의 어떤 특성이다 보시면 된다고 하고 대신에 무지 외반증이 있으면서 또 좀 직업적 선택이 좀 약간 활동적인 걸 선택하셔가지고 많이 걷게 돼서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약 좀 드시면서 그쪽이 좀 자극받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바꿔야 돼요. 신발을 있는 기존의 신발들 다 버리고 좀 큰 걸로 모양은 좀 빠지더라도 네. 그런 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이 발가락 사이에 껴놓는 거거든요. 뭐 여자가 디자인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좀 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진행을 막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것보다는 이제 그 추후에 더 기울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군요. 네, 이 무지 외반증이 진행성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줄다리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막 팽팽한 긴장이 있다가도 딱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변형이 시작되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 컸다고 여기서 끝나겠지가 아니라 계속 아니요. 진행될 예, 수 있겠네요. 계속 진행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예, 이제
수술을 해야만 교정이 가능하고요. 네.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통증이 있고 변형이 심하고 근데 20도에서 40도는 좀 비교적 경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40도 이상 넘어가면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네, 첫 번째 사진에서 예, 예.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 발가락이 사진이요? 너무 변형이 네. 심하거든요. 네. 걷기도 힘들어지고 신발을 못 신어요. 저렇게 아이고, 되면은요. 네. 그냥 보통 신발은.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꼭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권하고요. 네. 이제 20도, 30도 정도 되는 분들은 사실은 신발 신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볼 큰 거 신으면.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뭐 쉽게 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시는 환자분들은 어떤 수술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는 연부 조직 수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뼈 수술, 세 번째는 이제 관절 수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무지 외반증이 되면은 발가락이 쉬고 그 발가락에 붙어 있는 그 종자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종자골에 힘줄이 붙어 있습니다. 그 힘줄이 계속 그 닷처럼 그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힘줄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연부 조직 수술이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는 교정이 안 됩니다. 이제 뼈를 절골술이라고 해서 부러뜨려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반대로 부러뜨리는. 예, 반대로 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교정을 해주고 아주 심한 고도 이제 변형 있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관절 유합술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저분이 저렇게 바뀐 건데요. 예, 보시면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것 같으실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전에 저도 무지외반증을 겪고 있으니까 발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분 같은 경우는 연부조직 유리술이라고 해서 네. 그 힘줄을 이제 끊어주고 네. 그다음에 중족골이라는 뼈에서 이제 부러뜨려서 이제 골절을 일으켜서 풀어주고 근위직으로 해서도 하고 이제 세 군데에서 교정을 해주는 거죠. 혹시 그렇다면 이렇게 치료 중에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골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뼈가 붙어야 돼요. 뼈가 안 붙게 되면 일이 커지거든요. 정말요? 예, 그래서 초반에는 그 목발을 이용해서 깁스도 잘 하고 그 어긋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뭐 뼈만 붙는다면 다시 일상생활로 얼마든지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도 무지외반증을 인정하고 이제 하이힐은 촬영할 때만 잠깐 신고 저도 발 관리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무지외반각을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도 무지외반각 지금부터라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치료 미루지 말고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하이힐 벗어 던지겠습니다.